최상류 발원지로부터 울산 앞바다까지 약 48km의 태화강은 국가 하천 중에서 가장 짧은 강에 속한다. 그러나 태화강은 짧은 기간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여준 강이다. 공업도시 울산의 젖줄로 심각하게 훼손되었던 강이 지난 10여 년간의 노력으로 완벽하게 되살아난 것이다. 강이 변하자 많은 것이 변했고 혜택도 늘어났다. 변화의 혜택은 가장 먼저 사람들의 몫이 되었다. 강과 강변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의 삶이 달라졌다. 강이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변모한 것이다. 물속 세상에도 큰 변화와 혜택이 있었다. 태화강 하류, 과연 어떤 어종이 서식하고 있을까? 어부가 건져 올리는 통발, 어른 팔뚝만한 장어가 올라온다. 최근 전국적으로 그 개체수가 줄어든 민물장어. 그러나 이곳 태화강 하류에서는 그 어획량이 만만치 않다. 이 어획량이 지금 태화강 하류의 생태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또 다른 조업 현장. 이번엔 어패류다. 연이어 걷어올리는 통발. 다양하고도 풍부한 태화강 하류의 어족자원, 강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태화강 수중 생태의 변화를 보여주는 또 다른 현장이 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린 곳. 그물을 쳐놓고 물고기 포획이 한창인 곳이다. 이들이 잡은 어종, 바로 연어다. 최고 몸길이 70cm에 이르는 녀석들, 태화강을 거슬러 오르던 연어다. 이들을 포획, 성별과 크기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은밀한 이동을 하는 연어. 그 신비로운 여정은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이들이 해마다 늦가을 태화강으로 올라오는 것이다. 북태평양을 거쳐 수만 킬로 여정 끝에 고향 태화강으로 돌아온 연어무리.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사람들의 손길이다. 연어가 오르는 길목에 포획망을 설치, 이들을 맞이한다. 이렇게 포획한 연어는 개체수와 성별, 크기를 일일이 조사하고 기록한다. 총 밀양에서 가져가는 게 암놈 11마리, 숭놈 9마리. 산란 이후 1년 정도 자신이 태어난 강에 살다가 바다로 나가는 연어. 약 3년이 지나면 다시 모천으로 돌아오는 습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돌아온 연어를 포획하는 이유, 바로 연어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다. 안그 크다. 포획한 연어는 암수로 구분, 민물 어류 전문 연구기관으로 옮겨진다. 대형 수족관으로 옮겨진 연어떼. 암컷 연어를 대상으로 체란이 이루어진다. 암컷 한 마리는 최대 7천여 개의 알을 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체란된 연어알은 인공 수정 과정을 거친다. 이제 이 수정란들은 치어로 변할 것이다. 인공 부화를 통해 탄생한 연어 치어들.
이들은 다시 태화강에 방류된다. 연어의 회귀율은 약 1% 남짓. 살아남은 녀석들은 3년 후 어느 가을날 다시 고양강 태화강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인공수정과 치어 방류를 통해 연어는 이제 가을 태화강을 대표하는 얼굴이 됐다. 강바람이 한결 부드러워진 계절, 태화강의 봄. 이 계절 태화강의 주인공은 어떤 물고기들일까? 4월 중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태화강 중상류 쪽에서 벌어진 일. 대형 물고기들이 죽은 채 떠올라 있다. 죽은 물고기는 한두 마리가 아니다. 그야말로 떼죽음을 당한 물고기들. 급기야 울산시 차원에서 수거에 나섰다. 강줄기를 따라 끝도 없이 발견되는 물고기 사체. 죽은 물고기는 황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황어를 수거하는 이유는 황어가 부패해서 악취가 나고 시민들이 보고 시각적인 공해를 또 일으키고 수거를 안 할 경우 수질 악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태화강 수질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떼죽음을 당한 녀석들. 수거 작업은 며칠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 무엇이 녀석들을 이런 죽음으로 이끌었을까? 사건은 봄 기운이 무르익어가는 4월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해마다 봄철이 되면 태화강에는 또 다른 진객이 등장한다. 바로 황어가 그 주인공이다. 몸통 옆으로 길게 노란색 줄무늬가 특징인 이 녀석들. 이 덕분에 황어라는 이름을 얻었다. 몸 길이 약 40에서 50cm. 녀석들도 봄이 되면 산란을 위해 바다에서 강으로 올라온다. 곳곳에 포진하고 있는 장애물도 아랑곳 않고 황어떼는 태화강을 거슬러 오른다. 어렵게 산란장까지 올라온 황어물이 마침내 산란과 수정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암컷의 산란을 기다려 방정을 하는 수컷들. 종족 보존의 본능을 향한 녀석들의 몸부림은 처절하기까지 하다. 이렇게 산란을 마치면 황어의 일생도 끝이 난다. 연어와 마찬가지인 것이다. 태화강에서 건져올린 황어 사체들. 산란과 수정 후 자연사한 황어였던 것이다. 산란 후 약 3주일, 이렇게 황어 치어들이 태어난다. 이 새 생명, 어미아비의 희생의 대가다. 태화강으로 돌아온 황어들은 여러 지천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적의 산란장을 찾는 것이다. 다른 지천의 상황은 어떨까? 황어들이 늘 찾던 태화강의 어느 지천. 그런데 공사가 한창이다. 쉼없이 움직이는 중장비. 하천에는 임시 물막이 보가 설치돼 있다. 그 아래 황어떼가 몰려 있다. 상류로 올라갈 물길이 막혀버린 것이다. 하수관로를 묻기 위한 공사, 황어들에게는 치명적이다. 임시 물막이보 위쪽. 흐름이 끊긴 물의 수질도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줄어든 수량 탓에 어도 자체가 아예 말라버린 곳도 있다.
공사로 갇혀 있는 곳의 수질은 한눈에도 심각한 상태다.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인공 구조물. 작은 물고기들에게는 결코 넘을 수 없는 장벽이다. 장벽 앞에서도 상류로 오르려는 본능에 충실한 물고기들. 강물에 버려진 쓰레기조차 제길을 찾지 못하는데 물고기 길을 막아버린 인공 구조물. 해오라기에게는 뜻밖의 횡재를 제공한다. 이 거대한 구조물을 용케도 올라가는 녀석도 아주 가끔 보인다. 곳곳에 물고기 길이 막혀버린 하천. 태화강 상류 지역에는 어떤 물고기가 살고 있을까? 지난 2009년부터 태화강의 어종과 수량을 조사해온 민간단체 회원들. 조사를 위해 던진 그물에 피라미 몇 마리가 걸렸다. 수컷 지금 혼인색을 띤 진짜 붉어지라는 거거든요. 이 색깔이 좋죠. 이게 피라미 수컷. 꼬리 뒷지름이가 아주 특이하게 멋지게. 조그만 거. 조사 현장에 우연히 나타난 아이들. 조그만 거. 이게 물속 생명체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하다. 물고기들의 발이 묶인 높다란 보호 아래 어떤 오정이 있을까? 녀석들은 너무나 쉽게 그물에 걸려들었다. 발길이 묶인 채 보호 아래를 맴돌다 그대로 잡힌 것이다. 태화강 지천 보호 아래에는 소형 어종들이 대부분. 잡힌 녀석들은 피라미 종류뿐 어종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알갱이가 한 마리도 안 보여. 막힌 물길, 변화된 수중 생태계가 소형 어종들을 쫓아낸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 결과 또 하나 우려할 만한 일이 있었다. 물속을 유유히 유영하는 이 녀석들, 바로 외래어종 베스다. 대표적인 생태교란 어종인 베스. 육식성으로 인해 토종 치어들의 씨를 말리는 물속의 불량배. 녀석들의 산란도 곳곳에서 목격된다. 이런 베스를 퇴치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도 있다. 베스가 산란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준 다음 그곳에 산란한 알들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이런 방식으로 과연 베스를 퇴치할 수 있을까? 산란의 한창인 베스 한 쌍. 놀라운 번식력을 가진 녀석들. 녀석들의 산란은 몇 차례에 걸쳐 반복된다. 주로 물살이 잔잔한 곳에 산란을 하는 베스. 따라서 부화율도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마침내 부화. 수많은 베스 치어가 또 태어났다. 이들은 또 얼마나 태화강 수중 생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인가. 수많은 치어 사이로 유영하는 성어들. 이렇게 치어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번식력과 생명력 앞에 지금 태화강은 속수무책이다. 또 다른 골칫거리. 역시 외래종인 블루길이다. 한창 부화 중인 블루길 치어들. 천적이 없는 육식어종 블루길. 이들 역시 베스와 더불어 태화강의 포식자다. 태화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하천과 강을 점령하고 있는 외래어종 블루길. 태화강 수중의 포식자가 되어
지배자로 군림하고 있다. 태화강 중상류 지역 2~3m의 수심을 유지하고 있는 곳. 토종 물고기는 찾아볼 수 없다. 대신 이들 외래 육식 종들만이 수중을 독차지하고 있다. 토종 물고기의 치어와 새우 등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베스와 블루길. 이들의 번성과 함께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지금 태화강 중류의 토착 어종들은 큰 위기를 맞고 있다. 태강 물이 맑아진 데도 원인이 있고, 맑아져서 해기성 어류가 많이 돌아온 데도 원인이 있고, 또 하천 정비를 해서 물살이 빨라지고 물이 깊어졌기 때문에 또 물이 깊은 곳에 사는 물고기들이 많이 살고, 또 우리 토착 어류들은 비교적 물이 얕은 곳, 또 정수역, 또 여울 이런 곳에 사는 물고기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알맞는 그런 환경을 찾아서 상류 쪽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보면 됩니다. 예. 여름, 태화강변의 싱그러움이 더해가는 계절. 여름은 생명활동이 가장 활발해지는 계절이다. 한여름, 태화강 상류 지천을 찾았다.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상류. 과연 어떤 어종들이 있을까? 돌틈 사이를 유영하는 녀석은 꺽지. 부성에 강한 육식성 토착 어종이다. 일급수에만 서식하는 민물새우 징거미. 작은 애벌레와 이끼 따위를 먹이로 삼는다. 이끼 낀 바위 하나를 독차지한 망두거가 망중한을 즐기고 있다. 깨끗한 모래밭을 좋아하는 수수미꾸리. 먹이 활동에 여념이 없다. 맑은 물에만 서식하는 녀석들. 이들의 존재로 수질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수초 사이에서 슬그머니 나타난 녀석. 멸종 위기에 몰린 자라다. 인기척을 느낀 녀석의 주랭랑. 예상보다 훨씬 빠른 몸놀림을 보여준다. 이 녀석도 자라일까? 자라가 아니라 외래종인 붉은귀 거북이다. 그런데 등껍질에 글자가 보인다. 사람 이름과 함께 소원 성취라는 글귀. 이른바 방생으로 풀려난 녀석. 역시 생태 교란종이다. 바닥에 자갈이 깔린 맑은 여울목, 피라미떼가 모여있다. 이 녀석들이 몰려든 이유 역시 산란을 위해서다. 녀석들은 이렇게 작은 자갈밭에 산란을 한다. 태화강 상류 지천. 일급수 맑은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어느 계곡. 사람들의 발길이 드문 최상류 지역은 원시 생태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 맑은 물줄기가 처음 하천을 이룬 최상류 지역. 제작진은 이곳에서 매우 귀한 녀석을 만났다. 끊임없이 지느러미를 움직이는 녀석, 바로 장가시고기다.
녀석은 물고기들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습성을 가졌다. 녀석이 지키고 있는 곳은 둥지. 둥지 안에는 새끼들이 자라고 있다. 장가시고기 암컷은 산란하자마자 죽고 대신 수컷이 이렇게 새끼들을 돌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새끼들이 둥지를 떠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바치며 새끼를 지킨다는 장가시고기 수컷. 수많은 어종 중에서 가장 눈물겨운 부성애를 보여주는 녀석. 이 정성과 보살핌으로 녀석의 새끼들은 무사히 세상 구경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녀석이 최상류에서 발견되는 이유가 있다. 지난번에 그 하수관로공사 적하천 하면서 이제 그 주변에 그 가시고기라든지 각시붕어, 흰줄 납줄개, 그다음에 송사리가 아주 살기 좋은 환경이 있었는데 그걸 그 포크레인으로 긁었거든요. 긁어가지고 그게 이제 그 서식 환경이 파괴돼서 거기에 살고 있던 가시고기, 장가시고기는 상류 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민물고기들. 결국은 사람이 원인이었던 것이다. 8월 하수. 태화강 상류 쪽에는 또 하나의 진풍경이 펼쳐진다. 낚시에 걸린 채 허공을 날아오는 녀석. 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낚시에 걸린 녀석들. 물고기의 귀족 은어다. 그런데 낚여 올라오는 은어가 2마리다. 한꺼번에 2마리씩 낚아올리는 은어 낚시. 낚시객들은 이를 시은어 놀림 낚시라고 한다. 이 신기한 장면에는 은어의 습성을 이용한 비밀이 숨어 있다. 낚싯줄에 그 은어에 보면 코가 있어요. 코에다가 그 코걸이를 이제 끼워서 배 밑에다가 이제 그 배 바늘을 끼우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세 발 바늘이나 네 발 바늘,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걸릴 수 있는 바늘을 걸어서 강으로 보냅니다. 그 수심 있는 쪽으로 아니면 뭐 여울 쪽으로 이렇게 보내면 그 여울에서 자생하는 고기가 내 고기를 보게 되면 공격을 해요. 자기가 먹고 있는 식량상구에 다른 친구가 오면 쫓는 습성이 있어요. 그 습성을 활용해서 잡는 게 놀림 낚시입니다. 낯선 상대가 나타나면 공격성을 발휘하는 은어의 습성을 이용한 놀림 낚시. 미끼로 이용되는 은어를 시은어라 하는데 보통 양식 은어를 이용한다. 꼬리 부분에 낚싯바늘을 매단 시은어가 물속을 헤엄치기 시작한다. 과연 은어가 덤벼들 것인가? 어느 순간 영역을 침범당했다고 여긴 은어 한 마리가 시은어를 공격한다. 그러다 곧 시은어가 매달려 있는 낚시에 걸리고 만다. 은어가 올라오는 길목. 해마다 여름이면 태화강에는 낚시객과 은어와의 한판 승부가 벌어진다. 그러나 은어 낚시는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다. 대부분의 낚시객은 손맛만 느낄 뿐 잡은 은어를 강으로 돌려보낸다. 이들 은어 역시 치어 방류 사업을 통해 보존하고 있는 귀한 어종인 것이다. 은어 역시 연어, 황어 등과 마찬가지로 회기성 어류다. 8월 중순부터 약 10월 정도까지, 10월 말까지 하류로 내려와 가지고 산란을 하게 됩니다. 산란을 하고 부화한 어린 언어들은 바다로 연안으로 내려가서 그 플랑크톤이나 이런 걸 먹고 이듬해 봄 4월경부터 시작해 가지고 자기가 태어난 그
그 강으로 다시 이 거슬러 오르는 이제 그런 과정을 겪게 되죠. 맑은 물이 흐르는 열목을 좋아하고 자갈에 낀 이끼를 먹이로 삼는 은어. 수박 향이 난다는 은어. 그 향의 비밀은 은어들이 먹이로 삼는 이끼에 있다. 상류로 거슬러 오르는 은어떼. 그들의 목적지는 적당한 산란장. 과연 이들은 무사히 도착, 산란을 할 수 있을까? 태화강의 또 다른 상류 지역. 역시 생태 환경이 잘 보존된 곳. 개구리의 유영이 자유롭다. 마냥 평화로워 보이는 수중세계. 그러나 이곳 역시 치열한 생존 경쟁의 현장이기도 하다. 동사리 한 마리가 먹이를 통째로 물고 쩔쩔매다가 포기하고 만다. 날쌘 몸놀림을 자랑하는 문절망두거. 호기심 많은 검정망둑이 슬그머니 나타난다. 강바닥에 납작 붙어있는 수순미꾸리 2마리. 자신들의 보호색을 철저히 믿는 눈치다. 이처럼 인간의 간섭에서 멀찍이 벗어나 있는 태화강 상류 수중은 소형 어종들의 천국이다. 이곳 역시 활발한 생명 공간. 화려한 혼인색으로 치장한 피라미 수컷 한 마리. 암컷의 산란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딘지 초조해 보이는 몸짓. 바로 쫓아다니는 납자루 떼들 때문이다. 피라미 알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회방꾼들을 견제하며 기회를 노리던 수컷 피라미. 마침내 암컷을 자극, 산란과 수정에 성공한다. 수중 생태계의 또 하나의 척도는 수초. 풍부한 산소를 공급하는 수초는 어류들의 은신처이자 서식처 역할을 톡톡히 한다. 수초 우거진 강바닥, 먹이 활동에 여념이 없는 다슬기. 그러나 남획으로 녀석들도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대표적인 도심지 하천 태화강. 수많은 수중 생명을 품고 있는 강. 그러나 강 역시 자연의 일부,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여준다. 한여름밤의 폭우. 기상이변 탓으로 집중호우가 잦다. 예년의 강우량을 훨씬 능가하는 호우. 수중 생명체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아가미 호흡을 하는 물고기들. 이 흙탕물이 물고기 호흡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다. 한바탕 호우가 지나간 자리, 자연은 한층 풍성해진다. 태화강 중상류 지역도 강폭이 훨씬 넓어졌다. 물고기 입장에서는 천적의 매복을 피해 상류로 거슬러 갈 수 있는 이동 통로가 훨씬 늘어난 셈이다. 어도도 제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다. 그러나 이도 잠시. 뒤이은 긴 가뭄. 가뭄은 물고기들에게 재앙이다. 늘 일정한 수량을 유지할 때 강은 인간과 자연 모두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자주 말라붙는 강바다. 가파르고 얕은 어도 등은 수중 생태계의 큰 위험 요소다. 여름의 절정이 끝나가는 8월 하순. 다시 은어 추적에 나섰다. 강을 거슬러 올라간 녀석들. 지금은 어떤 상태일까?
강의 상류, 녀석들을 다시 만났다. 무리를 이루고 있는 은어떼, 수컷들의 혼인색이 뚜렷하다. 산란이 임박해 있다는 증거다. 그런데 수중 폭군들의 기세는 여전했다. 물속을 마치 독차지한 듯한 베스무리. 지난 1969년 국내 양식용으로 유입된 이후 수중 생태계의 최고 교란자가 된 골칫덩이다. 역시 엄청난 육식성으로 토종 물고기의 최대 위협이 되고 있는 블루길도 여유만만이다. 몸 길이 30cm까지 자라는 블루길은 동물성 플랑크톤, 어린 새우, 물속 곤충, 물고기 알과 치어 등 닥치는 대로 먹어치운다. 베스 블루길과 함께 외래어종 3종 세트라 불리는 떡붕어. 1972년 일본에서 유입된 떡붕어는 토종붕어를 압도하고 있다. 이들 외래어종 탓에 토종 어종들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한순간의 부주의와 무관심으로 수중 생태계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각시붕어, 가시고기, 자가사리, 버들치, 송사리 등 이름부터 정겨운 토착 어종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비단 태화강뿐만 아니라 전국의 하천과 호수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토종 물고기의 위기 상황. 외래어종을 피해 다니며 종족 보존을 위해 안간힘을 쓰는 토착 어종들. 원인을 제공했던 인간은 과연 그 해결책을 갖고 있기나 한 것일까? 지금 수중 생태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또다시 저무는 하루. 태화강에도 길게 산그림자가 내려앉는다. 야간, 태화강 수중 생태계는 어떤 모습일까? 촬영 준비에 여념이 없는데 긴 생애를 살아낸 하루살이들이 마지막 생명의 불꽃을 불사르고 있다.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야간 수중. 짧고 좁은 시야 탓에 물고기들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있기 위해 모습을 드러낸 녀석. 녀석의 정체가 궁금하다. 역시 베스다. 녀석은 밤의 태화강에서도 지배자로 군림하고 있다. 이끼 가득한 돌틈 사이 죽은 듯 엎드려 있는 녀석. 꺽지다. 잠이 덜 깼는지 인기척에도 녀석은 슬슬 뒷걸음질. 그러다가 냅다 주랭랑이다. 호랑이 문양을 가진 수수 미꾸리. 눈을 빠꼼 뜨고 잠들어 있다. 인간의 간섭과 외래어종의 위협에 끊임없이 쫓겨야 하는 태화강의 작은 물고기들. 이들의 밤은 과연 평안할까? 그야말로 칠흑 같은 야간 수중. 손전등 하나에 의존, 더듬듯이 녀석들을 계속 찾아본다. 수심이 얕아진 여물목.
흔들리는 물살 속에서 녀석을 포착했다. 한여름의 징계, 은어다. 녀석은 거센 물살에 몸을 맡긴 채 밤을 견디고 있다. 물살을 거슬러 오르는 은어의 습성. 잠든 시간에도 그 본능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낌새를 눈치챈 녀석이 슬쩍 자리를 피한다. 아직은 잠이 덜 깼는지 물살에 떠밀리기도 하는데 지금 녀석은 힘을 비축하고 있는 중이다. 곧 있을 거사를 위해서다. 그렇게 한밤중 태화강 수중 탐사가 끝이 났다. 곱절이나 힘이 드는 탐사. 그러나 물 밖이라고 해서 사정이 나은 것은 아니다. 하루살이의 극성스러운 애정 공세. 렌즈까지 점령한 녀석들. 온 몸과 장비를 뒤덮은 녀석들 때문에 초점 맞추기조차 쉽지 않다. 화려한 도시의 야경. 화려함에 화려함을 더하는 강변의 불꽃놀이. 빛을 반사해주는 강이 있어 그 화려함은 극치를 이루는데 이 불빛, 태화강 그 녀석들한테는 어떻게 비칠까? 마침내 때가 됐다. 여물모. 깨끗한 자갈밭에 모인 녀석들. 바로 그들. 은어떼다. 입 주위의 흰색, 몸통의 굵은 주황색 띠. 수컷들의 혼인색이다. 수컷들은 무리를 이루어 암컷을 자극한다. 산란을 촉진하려는 몸짓이다. 수컷들의 긴장은 극에 달한다. 암컷의 산란. 그 짧은 찰나를 놓치면 자손 번식에 실패하는 것이다. 마침내 산란과 수정. 생명의 축제이자 생명의 귀환을 위한 엄숙한 몸짓이다. 숱한 노력 끝에 생태강으로 거듭난 울산의 태화강. 강과 생명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놀라운 변화였다. 그 노력의 결과 수중 세계도 달라졌다. 태화강 수중에는 놀라운 생명의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 종족 보조. 그것은 자신의 생명과 맞바꾸는 엄숙한 몸부림이다. 이들의 몸부림으로 그들의 세대는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곳곳에서 펼쳐지는 생명의 향연은 신비와 놀라움 그 자체다. 또한 수중 생명체의 존재는 전체 생태계를 유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들이 있어 건강한 먹이 사슬이 유지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민물고기는 약 270여 종. 태화강에는 약 50여 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짧은 강 길이에 비해 어종의 다양성은 풍부한 편이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적잖은 위기에 처해 있다. 곳곳에서 진행되는 공사는 직접적인 위협이다. 강바닥을 파헤집고 직선화하는 공사. 이런 공사로 물고기의 서식처는 완전히 파괴되고 만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물고기들이 치러야 하는 대가는 지나치게 가혹하다.
곳곳에 물길을 가로막은 인공 구조물들, 어류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이들로 인해 생태 통로는 막히고 말았다. 물길을 잃은 녀석들은 이렇게 얕은 물, 돌틈 사이에 고립되기 일수다. 녀석의 운명은 오롯이 인간에 의해 이렇게 결정되고 만 것이다. 이들의 몸부림에 대해 우리는 무슨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인간의 탐욕과 자연에 대한 무자비함도 녀석들에게는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물고기 한 마리, 깊은 상처를 안고 있다. 얕은 물에 갇힌 녀석을 누군가가 막대기로 공격한 것이다. 마지막 안간힘을 쓰고 있는 녀석. 누가 녀석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줬을까?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장장 8개월간에 걸친 태화강 물고기 탐사. 모두 50여 종의 태화강 어류를 관찰할 수 있었다. 하루에는 장어와 어패류 등이 서식하고 있었고, 깊어진 수심과 외래오정 탓에 소형 토착 어종들은 중류를 떠나 상류로 쫓겨가 있었다. 다행히 태화강 지천의 상류는 회기성 어류들의 산란장이 되어 태화강 생명들을 지켜내고 있었다. 도심지 강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생태 하천으로 거듭 태어난 태화강. 달라진 강, 태화강에는 새로운 풍속도와 일상이 펼쳐지고 있다. 사람살이의 새로운 문화 현장이 된 것이다. 되살아난 강은 강변 생태계도 건강하게 되살려냈다. 새들의 천국이 된 것이다. 이런 변화는 태화강 어류들에게도 긍정적이다. 깨끗한 수질은 수많은 생명들의 귀환을 가능하게 했다. 이들이 태화강을 고향으로 삼아 그들의 종족을 영원히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동시에 위험 요소도 존재하고 있다.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인간들의 덫. 이동 통로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인공 구조물. 태화강은 어류들에게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생명이 귀환하는 태화강, 영원한 생명의 본향 태화강. 그 아름다운 완성을 위한 질문과 대답이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다.